안녕하세요. 김현행전사입니다. 행정행 금융TV 많이 이제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꾸준하게 좋은 정보들,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는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행정을 몰라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행정 관련된 부분, 행정 관련된 법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왜냐면 내가 적용받는 법률이 다 이제 행정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적용받는 법률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폐기물 관련법상 건설 폐기물 운반 수집업 허가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반 수집업, 폐기물 운반 수집업 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응을 해드리는데요. 이 운반 수집업은 이제 오늘 건설 폐기물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폐기물을 운반 수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는 모든 인허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출발해서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게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잘 작성을 해서 해야지만 그분들도 인허가를 주는 분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뭔지라든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생각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의 여러 가지 적합성, 타당성 이런 걸 사업계획서 다 쓰고, 관련된 법 규정 위반되는 거 없는지, 내가 적용받는 법률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 요건을 맞췄는지를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도 좀 강조를 하고요. 건설 폐기물 운반 수집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 폐기물 운반 수집업에는 뭐냐라는 부분부터 알아야 되겠죠. 건설 현장에는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폐기물들을, 건설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을 해서 어떤 이제 처리 업체에다가 갖다 주거나 하는 것들을 운반 수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운반 수집업은 다른 운반 수집업과 동일하게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담당자한테 제시하면 담당자가 사업 계획서를 잘 검토를 해서 이후에 적정 통보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적정 통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이제 촉진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귀사가 제출하신 건설 폐기물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6개월 이내에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회계에서 적정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그때 장비나 이런 거를 다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적정한지 아닌지 공무원이 판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장비도 사고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검토도 안 받고 먼저 앞뒤가 박혀서 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십니다. 100% 소용을 보십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규에 맞춰서 잘 써서 공무원들한테 먼저 제출을 해서 적정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받는데. 그러면 건설 폐기물 적정 통보를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요건과 갖고 우리가 또 진행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개인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이고요. 법인은 2천만 원인데 이때 뭐 잔고 증명서든 아니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거기 이제 자본금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등기를 할 때
그런 거를 제출해서 입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 운반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와 사무실, 자본금 요건 같은 걸 잘 갖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건설 폐기물은 3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차량이 톤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근데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사업성으로 인해서 큰 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자체에다가. 그 다음에 덤프트럭, 컨테이너 트럭, 암롤 트럭, 카고 트럭,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어떤 차량이라든가 밀폐식 차량, 뭐 탱크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거를 준비할 거 이래가지고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회사 자동차 회사 브로셔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첨부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또는 연락사무소 장소입니다. 그래서 연락 장소는 집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한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본금은 4천만 원, 법인은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확인하시거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잔고증명으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운반 수집업 이제 허가를 통해서 수집 운반 이제 가능한 폐기물 종류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가연성 같은 경우는 폐목재라든가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같은 게 있습니다.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콘크리트, 폐벽돌, 폐뷸록, 뭐 폐기와 뭐 건설 토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 오니, 폐금속료,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으로는 폐보드류, 그 다음에 폐판넬, 종합 건설업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건설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설 폐기물 운반 수집업은 사업계획서 이제 적정 통보까지는 이제 30일, 사업허가 신청 시에는 어떤 10일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가장 흐름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밖에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들은 뭐 전문가들이 잘 작성해서 하겠지만 그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순서를 알아야지만 일의 순서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패턴을 알아두시고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부분들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